제가 보기에 수도권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수도권의 원외들은 예. 아무래도 이게 외연 확장 예. 이게 더 중심이죠. 예. 민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위원장 지지가 약간 많을 거고. 예. 근데 그 영남은요. 예.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하고 이게 당대표가 삐끗거리면 안 된다. 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가야 된다.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약간은 저는 수도권보다는 한 위원장이 영남에서는 좀 이게 득표율이 떨어질 거다. 저는 영남 표심의 영남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준석 당대표를 전략적으로 부상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원외인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뽑았을 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걸 영남에서 대표로 뽑아 올립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정치권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그만큼 영남의 그 유권자분들, 보수분들의 수준이 높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여러 환호도 있고요. 마이크 잡고 여러 당원들과 만남.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 여러 차례 있으니까 오늘. 손정욱 변호사. TK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 뭐 중요한 곳, 텃밭 이렇게 꼽히는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구 방문했는데 TK 지역에서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TK가 아마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총선 전에 TK는 이제 윤한홍 세 명을 생각해요. 윤한홍. 국회의원 이름 윤한홍이 아니고 예. 윤석열. 저 그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한동훈, 얘기하시죠. 홍준표. 세 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나 윤 대통령 예. 쪽은 이제 그 약간 한동훈 위원장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확실히 달라졌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대구의 당원들이 과연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반한 연대에 가느냐, 예.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고심이 많을 텐데. 그럼 고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마 이런 거는 이게 마지막 막판 가야지 이게 당심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선택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 수도권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수도권의 원외들은 예. 아무래도 이게 외연 확장 예. 이게 더 중심이죠. 예. 민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위원장 지지가 약간 많을 거고. 예. 근데 그 영남은요. 예.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하고 이게 당대표가 삐끗거리면 안 된다. 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가야 된다.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약간은 저는 수도권보다는 한 위원장이 영남에서는 좀 이게 득표율이 떨어질 거다. 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영남이 비슷합니다. 다 합치면. 예. 그래서 제가 보기 그 나중에 또 할지 모르지만 영남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수도권과 영남의 반응이 다를 것이다. 당원들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 설명인데요. 오늘 정치권에서 지난해 초입니다. 그땐 장관 시절이었잖아요. 국회에 와서 한동훈 당시 장관이 본인의 화양연화 시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다시 오늘 회자가 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 시절이 나의 화양연화였다. 전성기였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요. 오늘 이걸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내 인생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기 검사 시절 이 발언을 딱 공유를 하면서 본인 SNS에 공유를 하면서 무자비하게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시절을 화양연화라 막말하는 사람이 대표하겠다? 억지 시대의 정치 코미디다. 이렇게 또 혹평, 비난이죠. 비난. 엄청난 비난을 또 갑니다. 하나 더 볼까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글을 여기서 글을은 한동훈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보수 우파 레밍 집단도 어처구니 없어. 레밍이 이게 집단으로 막 다니는 그 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방향으로. 추종 세력을 레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등에 업은 철부지. 정치 검사의 난동. 난 이런 자 용납 못한다. 철부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성추윤 부의장. 예.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런 표현은 뭐 몇 달 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질투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투요? 예. 왜냐하면 그 홍준표 시장도 대선 후보도 나왔었잖아요. 2017년 대선 후보도 나오시고 대선 그 참패를 한 이후에 당대표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지방선거 대패. 그 이후에 본인은 지방선거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참패를 한 이후에 당에서 2020년에 공천에서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거대한 큰 선거에서 패배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박하고 2년 뒤에 공천도 안 줬는데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를 이끌은 어떻게 보면 패장인데 왜 이렇게 인기를 왜 더 사랑을 해주냐. 거기서 느껴지는 질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기 누가 키워줬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상기시켜주고 뭔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맹을 계속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면서 뭔가 탄압받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면서 인기를 높여준 거는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의 질투심이 뭔가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30년씩이나 정치를 하셨는데 예. 좀 큰 그릇을 못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차례나 뭐 25일, 27일 각각 뭐 방문할 테니까 면담하십시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계속 두고두고 정치권의 얘기 나오는데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하시고 얘기를 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홍준표 그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틱틱거려가지고 이거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이 아니면 우리 총선 때 급하니까 무조건 안 따지고 다 도와주던 그런 거랑 상황이 다릅니다.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온갖 정성을 다하고 우리 울고 있는 어린 아이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도 몸을 낮추고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2위를 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어린애가 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손정수 변호사. 그러니까 김지현 전 최고위의 분석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 경쟁 후보인데 그래서 미워하는 것 같아요. 견제를 넘은 미움까지 갔다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측면도 강하다 봐요. 본인은 이제 그 대권이 꿈인데 예. 한 위원장이 본인 앞에 그 국민 지지도가 높으니까 견제하는 이것도 저는 있다 보고요. 분명히 저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요. 예. 제가 보기 정치 철학이나 기질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뼛속 깊이 약간 이게 보수입니다. 예. 보수의 원류죠. 근데 한 위원장은 2년보다는 이제 제가 보기에 실용을 더 중시할 거고요. 그럼 보수가 아니라고 보수가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뭐 좌파다 이런 논쟁이 아니고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 안 될 겁니다. 젊은 분들에게 실용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념보다는 실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념에 대해서 크게 그 보수 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이제 중도나 진보덕에 얼마든지 좋은 아젠다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천성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예. 원래 스타일이. 그다음에 견제도 있고 이 두 개가 저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견원지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얼굴도 절대 봐서는 안 된 사이가 돼버린 걸까요? 김성일 평론가?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비판, 아까도 그런 취지 맥락을 하셨는데 이런 비판이 오히려 한동훈 전 의원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동정 여론을 또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처럼 대응하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약간 이 겉모술수 약간 이런 네, 분석하면서 맞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저는 그건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거 그냥 맞고 가야 돼요.
그냥 맞고 가면 영남 아까 뭐 표심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예. 분석해 주셨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게 예. 저는 영남 표심의 영남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준석 당대표를 전략적으로 부상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원외인 진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뽑았을 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걸 영남에서 대표로 뽑아 올립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정치권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그만큼 영남의 그 유권자분들, 보수분들의 수준이 높다. 예. 굉장히 전략적이시다. 저는 이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수준이 높으셔도 평상시에 그 수준 높음이 맨날 발현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는요 위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그 위기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놔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디딤돌이 아까 이렇게 맞대응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디딤돌이 돼서 밟으면은 물속으로 푹 빠져버리거나 이런 디딤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줘야 될 것은 나는 굉장히 단단한 디딤돌이다. 예.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근데 팩트는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게요. 예. 이준석하고 이제 나경원하고 붙을 때 예. 전체 당원 투표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근데 영남이 이준석을 띄워줬던 그때 여론이 30% 반영할 때 그걸로 역전을 했거든요. 예. 지역별로 당원들 투표 결과는 제가 못 받고 예. 오히려 전체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을 이겼어요. 그래서 영남권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때 이준석이 4%로 당원에서 졌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선전한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역별로 그러면. 진짜 거기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똘똘 뭉쳤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80대 20 정도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4%. 예. 예, 말씀하세요. TK에서 지금 저렇게 핫하게 예. 홍 시장님하고 이 도지사가 왜 저렇게 센 발언을 하냐면요. 책임 당원수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서울에 있는 한 구만 하더라도 예. 책임 당원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서울에는.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상주가 12,000명입니다. 책임 당원이. 6배나 차이가 나고요. 또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구에 있는 그런 책임 당원들은 느슨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TK 영남에 있는 조직들은 아주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홍 시장과 이 지사님이 예. 저 메시지를 전국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남에 있는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지난번 선거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로 당원에서 지잖아요. 예. 여론조사 20%에서 이겨요. 알겠습니다. 뭐 이건 전망이 뭐 여러 가지 전망들 하시는데 표 분석까지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